지리탭탭입니다. 영국은 왜 이렇게 흐린 날이 많을까요? 왜 유럽 사람들은 일광욕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유럽은 낙농업이 발달했을까요? 오늘은 지리, 그 중에서도 기후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대기후부터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온대기후는 쉽게 말하면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기후를 말합니다. 정확한 기준으로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고위도 지역은 늘 춥고 저위도 지역, 즉 적도 부근은 늘 덥죠. 하지만 중위도 지역은 그렇지 않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온대기후 국가로는 서유럽도 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일본 등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기후니까 더 잘 알아둬야겠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같은 온대기후라도 대륙의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곳은 바로 대륙 서쪽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륙 서안은 말 그대로 대륙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있겠죠.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은 중위도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바다를 지나오면서 해양의 수증기를 잔뜩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 지역은 여름이 심하게 덥지 않고 겨울도 비교적 온화하며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고 땅은 빠르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즉,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다는 기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곧바로 받게 되는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작습니다. 참고로 연교차란 가장 더운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뺀 값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런던이 서울보다 안 춥다는 건데요. 런던은 사실 서울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합니다. 위도만 보면 런던이 훨씬 추워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겨울 평균 기온은 런던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바다와 편서풍 때문입니다. 즉, 대륙 서안 기후에 속하는 런던은 서울에 비해서 여름에는 별로 안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별로 안 차가워지는 반면 대륙 동안 기후에 속한 서울은 런던보다 여름이 훨씬 덥고 겨울에 훨씬 춥습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연교차가 큰 것입니다. 대륙 동안에 위치한 우리 서울은 바다 건너오는 편서풍보다 대륙으로부터 부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훨씬 덥고 겨울은 훨씬 추운 거죠. 정리하자면 런던은 바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서울은 대륙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겁니다.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 서안해양성 기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크게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선선하고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립니다. 특정 계절에만 비가 몰리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자주 나타납니다. 영국의 우산 쓴 신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킹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도 우산을 무기로 쓰곤 했죠. 영국 배경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늘 흐려서 맑은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날이면 사람들이 공원이나 해변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럴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늘을 찾아다니니까요. 하지만 늘 흐린 이 지역 사람들에게 햇빛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죠. 자, 이번에는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발달한 농업을 알려드릴게요.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의 여름은 서늘하고 습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은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밀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혼합농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버터, 치즈, 우유를 만드는 낙농업도 함께 유명하죠.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곳들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관련된 유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는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 중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인근 지역이 바로 이 기후에 속해 있어요. 이 기후는 특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 습윤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 특이하게 여름이 매우 건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아열대 고압대 때문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데요. 고압대란 기압이 높은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기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이 크면 공기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공기가 상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비가 안 오고 저기압일 때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기압이 높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겁니다. 반면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를 벗어나서 오히려 여름보다 습윤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처럼 편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온난하고 습윤해지죠. 보통은 여름이 습하고 겨울이 건조한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몹시 건조하다니 매우 흥미롭죠.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름은 기온이 높지만 매우 건조해서 햇빛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의 흰 건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흰색 벽은 빛을 반사시켜주고요. 그리고 창문을 작게 만들어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적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골목길이 좁아서 그늘이 잘 형성되게끔 하죠.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리스 산토리니 건물을 보면 단순히 예쁘게 디자인하려고 한 건물이 아니라 햇빛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농업 방식도 이에 맞춰서 독특합니다. 건조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리브, 포도, 오렌지, 코르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와인도 유명하고 올리브유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대륙 서안의 온대 기후를 살펴봤는데요.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그리고 그러한 기후가 만들어낸 주민 생활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지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왜 인간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지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